포상금입니다. 등록관청은 이러한 자들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부정개설 등록자죠. 다음,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사람 또는 양수대여받은 자. 다음,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를 한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단체 구성해 가지고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물을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마지막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행위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이런 사람들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를 고발할 수 있죠.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부정개설 등록자도 고발 대상이에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그쵸? 자격증은 양도한 자나 양수받은 자나 모두 고발 대상입니다. 4번 개공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도 고발 대상이죠. 5번 개공으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는 신고 고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죠. 즉 고발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이죠.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앞에서 살펴본 자들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하는 거예요. 아무 경우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발되더라도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면 포상금 지급받을 수 없어요.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50% 이내, 최대 50%라는 거죠. 최대 50%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겁니다. 포상금의 지급입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신청을 해야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랍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뭘 조회하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죠. 즉 원칙적으로는 합의된 내용대로 지급하면 돼요. 하지만 합의된 내용이 없으면은 균등하게 배분하면 되는 거죠.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셨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면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아니죠. 50만원이죠. 2번 검사가 신고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아니죠.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아니죠.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50% 이내로 한다라는 거죠.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죠? 조문 그대로잖아요.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아니죠.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면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균등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죠. 갑과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기억,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했고 B를 무혐의 처분했다. 우선 B를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B 사건으로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반면 A를 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A 사건으로 갑은 50만원을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니은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공소 제기됐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즉 C 사건으로 을은 50만원을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디귿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받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인 사건이죠. D가. 그런데 갑과 을이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50만원을 각각 25만원씩 균등 배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리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이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이를 신고하였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단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 맞죠. 그런데 을이 신고하고 그 뒤에 갑이 신고했기 때문에 최초 신고자인 을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50만원이요. 따라서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갑의 경우 75만원이죠. 을의 경우 125만원입니다. 답은 3번이죠. 쉽다.